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일을 하던 희수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살짝 무서운 생각이 들어 주변을 살폈지만 역시 혼자였다. 잘못 들은 걸까? 어쩐지 낯설지 않은 목소리라고 느꼈지만 그걸 기억해내려고 애쓰기엔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잔업이 너무 많았다. 희수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잡았다. 우리 아버지 오늘 돌아가셨어. 그냥 네 생각나서 연락한다. 옛 남자친구 준성이었다. 준성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희수는 검고 가늘었던 그의 팔이 먼저 떠올랐다. 온갖 고생을 겪어서인지 실제보다 10살은 늙어 보였던 얼굴과 합병증으로 인해 괴사되어 가던 발가락까지. 문자 메시지 하나로 인해 잊고 있던 이미지들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다. 아이고, 그 서울 아가씨가 먼다고 여기까지 내려왔노? 희수는 자기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났다. 준성은 언제나 반듯한 서울말씨를 사용했다. 그래서 준성의 아버지가 사용하는 억양강한 사투리가 낯설고 신기했다. 아, 여기서 취업했다 아닙니까? 내일부터 출근인데 얘. 그 아버지 병문 안 들인다고. 준성의 입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사투리가 흘러나왔다. 희수는 조금 전보다도 더 낯선 기분이 되어 미소 지었다. 아이, 그 앉아라. 다리 아프대. 아버지는 환자용 침대 아래쪽에 있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를 가리켰다. 불편한 정장 치마를 입은 희수가 어정쩡하게 걸터 앉았다. 니 뭐하노? 음료수라도 따줘야지. 아니, 서울 아가씨한테 장가들라면 한참 멀었대. 이런 화법은 쑥스러움과 어색함을 없애려는 그만의 화법이었다. 준성 역시 아버지의 말을 타박으로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웃으면서 냉장고를 열고 캔 2개를 꺼내 희수와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내는 당뇨가 심해갖고 이것만 마신대. 아이, 서울 따라가. 예스 우에 사노? 준성의 아버지는 희수의 눈을 들여다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투박한 말투였지만 따뜻한 눈빛이었다. 희수는 이모님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당분간 그 이모님 댁에서 신세를 진다고 답했다. 야, 니는 뭐했노? 그 집도 텅텅 빈는데 들어오라 하지. 희수는 이 말이 농담임을 눈치챘지만 준성은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같이 삽니까? 아이, 그럼 파트 장가 보내주이소. 헌집 말고 새 집으로 주시고. 예. 얼굴이 벌개진 준성이 어설픈 농담을 했다. 이놈아, 포시랍기는. 딸만 있는 집에서 자란 희수의 눈에 능청스러운 부자의 대화는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였다. 그리고 무뚝뚝한 듯 보여도 사실은 따뜻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희수의 이 생각을 증명하듯 그가 말했다. 아이, 밥 묻나? 아이, 먹을 게 천지 빽깔인데
뭐 한다고 안 먹었노? 그러더니 침대 곁에 개어둔 작업복 점퍼 주머니를 뒤적였다. 침대 위에 툭 던지듯 10,000원 3장을 놓았다. 준성의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의 기억은 그랬다. 이모님 댁에 살면서 회사를 다닐 생각으로 낯선 도시에 취업을 했지만 희수에겐 계획이 있었다. 물가 비싸고 사람 많은 서울보다 준성의 고향이 자리 잡기에 더 좋을 것 같았고 당연히 준성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 후 희수는 거의 매일 퇴근길에 병원에 들렀다. 준성의 아버지가 어딘가 안쓰러워서 준성이 늦게 끝나는 날엔 혼자서라도 문안을 갔다. 그날도 그랬다. 퇴근길에 만두를 사들고 희수 혼자 준성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때마침 그는 휴게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휴게실에 마주 앉아 만두를 먹고 나서 희수가 먹은 자리 정리를 할 때였다. 갑자기 준성의 아버지가 희수를 불렀다. 희수야, 너 그 부모님은 준성이 봤나? 준성은 이미 희수의 부모님을 여러 번 만났고 안부 전화도 제법 주고받는 듯 했다. 맘에 들어 하시드나? 요즘 보기 드물게 순한 청년이라고 준성을 평가한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부모가 없대. 갑작스러운 태생 고백에 희수는 조금 당황했다. 내 위에 살았는지 준성이도 모른대.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병실 앞에 써있는 내 이름도 가짜고 거기 생년월일도 전부 가짜다. 네 아나? 내 같은 사람 본 적 있나? 희수는 이젠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부모가 날 버렸겠지. 아니 뭐 낳자마자 뒤짓든가. 시설에서 자랐다. 그거 어떤 줄 아나? 내 같은 아들이 한 달에도 몇 명씩 죽어나간대. 쪼매날 때부터 살아갔고 맨날 맞는 게 일이었다. 형들한테 맞지, 선생 새끼들한테 맞지. 거기는 지옥이대. 머리 빡빡 깎이갖고 다 떨어진 옷 입고 겨울마다 동상 걸려갖고 아이고 말도 못한대. 내랑 맨날 햇볕 쬐면서 잘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뒤집혔다. 야가 선생 새끼 방에서 감자 하나를 훔쳐갖고 다 같이 혼났는데 큰형들이 알을 불러갔거든. 겨울에 몽둥이로 찬물 끼얹어 가면서 때리더라. 죽은 알을 거적대기로다가 뚫뚫 말아갖고 뒷산에 떠매고 가는 걸 보고 이래 못 살겠다, 거지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도망치삐다. 희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구걸도 하고 앵벌이도 하고 구두 닦기 따까리도 했대. 내 그때 어땠는 줄 아나? 맨 그 화난 사람 맨키로 씩씩대며 살았대. 아니 누가 나 쳐다만 봐도 뭘 보소? 눈가리를 확. 이 공장 댕기는
준성이 엄마 만나갖고 사람 됐대. 내 그때까지 주민등록도 없었다. 준성 엄마가 어느 날 그러대. 죽은 사람인지 그 행방불명된 사람인지 신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기라. 그렇하더니 진짜로 12,000원 주고 지금 내 이름이랑 주민등록증을 사온 기라. 이 여자가 지 공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뒷돈 주고 나 공장에 넣어줬대. 희수는 아버지가 얌전히 개켜둔 공장 작업복이 떠올랐다.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선박 회사였다. 참 착한 여자였는데 내 같은 놈 만나갖고 고생만 쎄 빠지게 했었고 미안하대. 준성이 낳고 내 물어본 적 있는데 뭐라 하는 줄 아노? 내가 마냥 짐승 같았단다. 짐승 같아갖고 불쌍해서 내 생각만 하면 울었단다. 이 여자가 지 밤새 미싱 돌린 돈으로 넣어준 공장이라 나 진짜로 개처럼 일했대. 주말이고 명절이고 일을 악물고 버텼대. 근데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보내고 나니까니 후회뿐이더라. 준성이는 아무것도 모른대. 내 고아란 것도 말 안 했다. 기죽을까봐. 희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희수의 아빠보다 젊으면서도 10살쯤 많아 보였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투박한 손마디와 상처들, 세상의 변두리만을 보고 살아온 듯한 눈빛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희수는 불쌍하다는 감정 이외에 경이로움이 느껴졌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존경이었다. 그래서일까 희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 아들한테는 말 못했어도 니한테는 말해주고 싶었대.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털어놓고 싶었대. 니 우리 준성이한테 실망했나?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희수의 마음속에 찡한 감동이 파고들었다. 이유 없이 목이 메어 대답도 못한 채 희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됐다 마. 내 딸 하나 낳고 싶었는데 돈 없어가 못 낳았다. 우리 아랑 사이좋게 지내라잉. 고마울고 들어가자. 당뇨 합병증으로 불편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버지가 앞장섰다. 급행열차를 타고 오래전 머물렀던 그 도시를 다시 찾았다. 2년 동안 변한 건 거의 없었다.
희수는 준성과 마지막 이별을 했던 역사를 빠져나오면서 사소한 말다툼에 자존심을 걸었던 그때를 떠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고단했던, 그래서 더욱 소중했던 그의 아버지의 일생을 생각했다. 빈소 앞에 준성의 아버지가 돈을 주고 샀다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상복을 입은 준성을 보자 묘한 감정이 샘솟았다. 예전에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미련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사랑보다 깊은 안쓰러움이었다. 참았던 눈물이 희수와 맞절을 하는 순간 준성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자 희수 역시 울음이 터져나왔다. 영정사진 속 그는 마지막 보았던 2년 전보다도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평온했다. 오로지 자식에게 보통의 삶, 보통의 행복을 주고 싶어 치열하게 살다간 그의 얼굴은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조문을 마치고 희수는 준성과 마주 앉았다. 2년 전 이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익숙한 편안함이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준성의 손을 잡았다. 눈물을 훔치는 준성의 모습 위에 고아원을 도망치는 그의 아버지 모습이 겹쳐졌다. 희수를 힘겹게 올려다보는 준성의 눈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짐승 같았다던 그의 아버지 눈빛이 겹쳐지는 듯 했다. 준성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희수는 그런 준성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사소했던 이별의 이유 같은 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다. 준성과 희수는 같은 마음으로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아는 채 있었다. 그 순간 희수의 눈에 저 뒤편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미소 짓는 듯 보였다. 그럼 됐다 마. 내 딸 하나 낳고 싶었는데 돈 없어가 못 낳았다. 우리 아랑 사이좋게 지내라잉. 그때였다. 문득 준성에게 연락을 받기 전 사무실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희수야, 몸 건강하게 잘 지내래.